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 연휴 동안에 나만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4에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올려가지고 나만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쓰려면 뭐 미국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그런 인공지능 플랫폼에다가 아이디 만들고 들어가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라즈베리 파이 4에다가 나만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네트워크 접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하드디스크에다가 나만의 그런 모델들을 넣어놓고 나 혼자 쓰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죠. 근데 꼭 라즈베리 4로 안 해도 돼요. 노트북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라즈베리 4를 선정한 거는 굉장히 싼 저가의 컴퓨팅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따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기 위해서 따로 컴퓨터를 전용으로 맨날 켜놓으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4는 가격도 싸고 전기세도 적게 먹기 때문에 그거 그냥 전용 머신으로 쓰는 거죠. 항상 뭐 켜놓고 싶은 분들은 켜놓고 해가지고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대형 대기업들이 인공지능 회사가 거대해지면서 이 자꾸 좌파 진보적으로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흑인의 범죄율과 백인의 범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사회학적으로, 범죄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면은 왜 백인이랑 흑인이랑 범죄율이 다를까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사회를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미디어 플랫폼 회사들은 이런 얘기들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왜 이렇게 행동해? 백인들은 왜 이렇게 행동해? 하고 물어보면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인류학 논문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플랫폼은 악플로 도배되는 거예요. 왜요? 항상 여기서 이제 욕을 먹는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뭐랄까 파업에 들어가겠죠. 막 스트라이크 하겠죠. 그 회사 앞에서 막 피켓 들고 뭐 인공지능 회사 대표는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공지능 회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 좌파진보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종은 다 동등하고 인종에 대한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인종에 대해 언급하지 말자. 이런 주의가 이제 좌파 진보 문화 운동 중에 하나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입니다. PC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미디어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는데 제가 인문학 수업 저도 교양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일본 역사를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이 역사 한국에 있는 역사 자료랑 일본에 있는 역사 자료랑 있는 그대로 비교해 가지고 그 일본의 민족들의 뿌리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팩트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리고 김치의 유래. 그러니까 김치가 우리가 고춧가루를 그 야채에다 절여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에는 고춧가루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추는 한반도의 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양에서 온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고춧가루라는 거를 일본이 이제 문화가
서구에 개방되면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과 무역을 해서 일본에다가 고춧가루를 팔았고, 그 일본이 고춧가루를 한국보다 먼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전후로 이제 일본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임진왜란 즈음에 한반도에 고춧가루라는 게 뭔지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까지 한반도 사람들이 김치라고 먹었던 거에는 고춧가루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백김치 계열의 채소를 먹었던 게 한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TV만 키면은 이제 국뽕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김치 이 제조법이 한국 고유의 것인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얘기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춧가루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에 전해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전해준 거예요. 임진왜란 전후로 일본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고춧가루가 그때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의 전통 음식,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치 레시피는 한국의 전통 음식 레시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서구화된 그리고 일본화된 그런 레시피입니다.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쁘죠? 구독 끊고 떠나가고 싶죠?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진실을 알게 되면은 진실을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PC주의적으로 얘기하려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죠. 특히 일본과 한국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야겠죠. 이게 PC주의예요. 이게 좌파진보 문화운동입니다. 좌파진보 사상에 빠지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문화와 세계사를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 좌파진보 사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그 사상에 주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대형 회사에 인공지능 플랫폼 쓰시는 거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인공지능 만드는 거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인공지능 쓰고 싶으시면. 특히 종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봐봐요. 공자님은 누구신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줘요. 그리고 공자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고타마타 시다르타 어떤 사람인가, 불교의 창시자죠. 물어보면 되게 잘 알려줘요. 그리고 모하메트 이슬람교 창시자죠. 물어보면 되게 잘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잘 안 가르쳐주고 대충 답을 피해요. 원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기독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데 왜 대답 안 해주냐고. 다른 종교 창시자는 다 얘기해주면서.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조금 낮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이게 PC주의의 끝판왕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뭐랄까 인공지능이란 게 미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성경적이면 우파,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 보수,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반성경적이면 좌파,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하려는 게 좌파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미국에서 좌파 스탠스를 취한 결과 좌파로 계속 코딩을 하니까 인공지능이 예수님은 누구인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님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이렇게 대기업 플랫폼을 쓰면은 보수 우파적인 걸 잘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왜곡된 좌파 진보 기독교 사상을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뭔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시면 나만의 인공지능을 만드세요. 성경책을 있는 그대로 그 랭귀지를 그대로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얘기해 달라고 본인이
본인만의 모델을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모델은 좌 스탠스로 코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백인 컴퓨터 엔지니어가 소개해 준 거라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 좌파 진보적으로 편향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보수 우파적으로 편향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편향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답을 보수적으로 편향시킬 수도 있고 진보적으로 편향시킬 수도 있고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왼쪽으로 편향시키겠죠.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쓸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1부터 10만까지 더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하면 이거는 팩트를 바탕으로 코드를 그대로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가치 체계를 물어보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동성애는 나쁜 거야? 이런 거 물어보면은 정확한 대답을 안 해줍니다. 굉장히 좌파 진보 사이드로 대답해 주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좌파적으로 살 것인가 우파적으로 살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은 뭐라고요? 세상을 좌파 진보적으로 드라이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제가 정치인 이름을 외우고 다니지도 않아요. 정치 얘기하면 막 이렇게 화내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정치인 이름도 잘 몰라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제 정치에 대한 지식 알려드릴게요. 그냥 지금 현 한국 대통령 이름이 윤석열 대통령님이라는 거랑 전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었다는 것밖에 몰라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님이라는 거랑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님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아시겠죠? 모릅니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인공지능 때문에 이 좌파 우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좌파로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지겹도록 좌파 우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인공지능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거대한 좌파 진보 미디어 세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강력한 문화적인 드라이브를 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좌파로 뒤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좌파에 뒤덮이면 어떻게 되냐? 가난해집니다. 가난이 찾아와요. 좌파 사이드에 쓴 사람은 모조리 가난해집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대한 좌파 진보의 세상 속에서 본인이 좌파 진보가 되지 않고 보수 우파적으로 살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공하는 게 되게 쉬운 세상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뇌가 망가져서 다 좌편향돼서 모두 나락으로 가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나만 보수 우파적으로 살면 나는 계속 성공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도 똑같아요. 지금 실리콘밸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좌파 진보로 가고 있거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I로 시작하는 후진국 이런 데서부터 이제 C로 시작하는 공산당 나라에서 온 애들, 저쪽 아프리카나 저쪽 중동에 저쪽 중동 종교 믿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 실리콘밸리가 좌파잖아요. 그래서 좌파에 그냥 바로 섭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보수 우파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왼쪽에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실리콘밸리에서 왼쪽 세계는 진짜 빡셉니다. 하루에 한 3시간 자고 쪽잠 자고 계속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과 서로 잠도 못 자고 경쟁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외국인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빡세게 살아야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좌파에 빠지면 잠도 못 자고 진짜 고생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생해봤자 아주 소수만 위로 올라가거든요. 뭐 상무, 전무, 사장 되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인종차별에 빠져요. 내가 인종차별 당해서 위로 못 올라가는구나. 아시겠죠?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회 자체가 보수적으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유리합니다. 성경적으로 살면은 미국에서 아주 편안하면서도 잘 잘리지도 않고 아주 널널하면서도 그런 미국을 리드하는 리더 자리를 딱 줘요. 미국 사회가 아주 쉽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미국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로서 보수 우파적으로 살면 너무 편하게 이 미국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개신교를 바탕으로 한 보수 우파적인 사회 문화 정치 시스템 이 미국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수 우파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좌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살면은 앞으로 미국은 더 부자 될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전 세계를 좌파로 미국 좌파들이 미국 테크놀로지 좌파들이 전 세계를 좌파로 드라이브 할 거잖아요. 전 세계는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좌파에 빠져가지고. 근데 미국은 좌파에 안 빠집니다. 왜냐면 개신교 청교도 사상이 미국 문화에 뿌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좌파에 잘 안 빠져요. 미국도 좌파가 있긴 한데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미국은 더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개신교 신자들은 계속 부자가 돼요. 이게 방법이 이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럼 왜 좌파들은 가난해지는가 하면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효율적인 사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장님이 되는 거예요. 뇌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런 자꾸 듣기 싫은 불편한 얘기지만 좌파 우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모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한국의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가 두 편을 개봉했는데 하나는 좌파 사이드에서 한국의 우파 대통령을 이제 학살자의 개념으로 보면서 이렇게 좌파적으로 엄청 비난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1,000만 시청자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또 그거에 맞서서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그 건국 대통령을 주제로 한 영화도 개봉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댓글 다시는 분이 이 좌파 영화는 1,000만을 넘어선 마당에 이 보수 영화는 이 영화관을 찾기가 힘들대요. 즉 배급사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영화 관련 쪽은 죄다 좌드라이브라서 이 좌파 관련 영화는 아주 잘 나가는데 이 우파 관련 영화는 이 보기도 힘들다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겠어요? 한국 영화사가 왜 이렇게 좌드라이브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사회나 20대 80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의 소수의 부자들과 80%의 다수의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 사이드에 서서 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영화나 뭐 미디어를 돌리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사들이 좌파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좌파에 빠진 대중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좌파에 빠지지 않은 대중들은 살 길을 찾겠죠.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좌파 영화들을 보면은 거짓말을 바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좌파 영화들이 뭐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뻥이에요.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논문이랑 비교해 보면 다 뻥입니다. 역사 왜곡 정말 지대로 하고 있는 게 좌파 영화고 이제 보수 영화들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영화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았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구독자분의 이제 댓글인데, 참 신기한 게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는 번영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가 몰락했고, 유럽 기독교가 왜 몰락했냐면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게 미국의 건국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즉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들은 미국으로 다 건너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청교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유럽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세속적인 기독교라고 하죠. 세상에 타협하고 뭐 그런 기독교만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럽이 몰락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그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들은 미국으로 계속 건너옵니다. 지금도 건너오고 있어요. 저쪽 프랑스, 뭐 독일, 뭐 캐나다, 호주, 뭐 이렇게 전 세계 영어권에 영어 잘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가 너무 좌경화가 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끊임없이 건너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결과 더 잘 살아지고 있고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한국은 기독교가 번성했는데 최근 급격히 침체하면서, 그렇죠? 한국이 잘 살게 된 이유 다 기독교 때문이죠.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랬던 게 그 배후에 다 한국 교회들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한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습관들 다 버리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 했던 게 이제 그 개신교 교회가 주도하는 새마을 운동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은 기독교가 번성한데 지금 완전 좌파가 되고 있죠. 한국이 좌파와 간첩들이 창궐하면서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맞아요. 한국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계속 이렇게 좌파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미국으로 넘어오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미 프랑스가 굉장히 왼쪽으로 가가지고 프랑스의 박사들이 미국으로 다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박사들이, 캐나다가 좌경화되니까 이 캐나다의 엘리트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뭐 박사나 뭐 돈 많은 사람들 다 넘어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한국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국 인구수가 감소하는 그 원인이 한국 문화가 계속 좌경화돼서 그래요. 남녀 갈등 심해지고 이게 좌경화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페미니스트들이 창궐하고 간첩들 공산당 막 창궐하고, 그래서 사실 20대 청년을 가장 밀어주는 정책이 그게 이제 보수거든요. 근데 20대 청년들이 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좌파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대하는 정책, 그게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료보험 때문에 막 그렇게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돈 내면은 다 일 안 하는 노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다 가져가고, 그게 좌파예요.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능력 있고 돈 많고 잘나고 많이 배운 박사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인타운 가잖아요. 한인타운 가면은 한인타운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실리콘밸리 한인타운에 붕어빵 가게가 생겼어요. 붕어빵 가게. 충격이죠. 붕어빵 가게까지 생겼습니다. 붕어빵 가게는 LA나 가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실리콘밸리도 붕어빵 가게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아시겠죠? 한국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계속 이렇게 좌파되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한국이 계속 이렇게 좌경화되면은 한국에 있으면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북한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발 공산당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좌파 우파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유 개념 알면 끝이에요. 자, 한국에서 잘못된 교육이 뭐냐면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좌파고, 분배보다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파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학교가. 근데 이거 자체가 좌파적 사상이에요. 봐봐요.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한 게 좌파다면은 딱 뉘앙스가 어때요? 좌파가 의롭다라는 정의를 벌써 내리고 있잖아요. 딱 봐도 좌파들이 하는 말이에요. 좌파는 의롭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자, 미국에서 있는 정치 사상, 좌파 우파 정치 사상이 한국이 건국되면서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전공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셋업해 놓은 게 좌파우파 시스템이에요. 즉 좌파우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미국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럼 미국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성경적이면 우파입니다. 자, 가운데 녹색 점이 있죠.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사상들이 뭉치는 이 사상, 이게 우파입니다. 성경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가치로 놓고 세상의 학문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상, 이게 우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인 거예요. 이게 미국식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반면에 좌파는 뭐냐면, 자, 가운데 저게 이제 성경이라고 쳐봐요. 성경적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해도 된다라고 동성애 옹호하는 사상이 그래서 좌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로 멀어진다면, 뭐 예를 들면 저 위쪽에 보라색 점을 봅시다. 성경적 가치로부터 멀어졌죠. 성경적인 가치로부터 멀어졌죠. 동성애는. 그래서 동성애가 좌파인 거예요.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가 진보인 거예요. 자, 이번엔 공산주의 얘기해 봅시다. 성경은 공산주의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 인간이 그 성경을 부정한 상태에서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사상이 공산당입니다. 칼 마르크스 그의 유물론이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검정색 점 보시면 역시 어때요? 칼 마르크스주의,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한 거잖아요. 성경적 가치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반성경적이라서 좌파 진보입니다. 이해가셨나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사상들, 요거에 빠지면은 그래서 가난해집니다. 왜냐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고 영국이 대영제국으로 세계 패권을 과거에 잡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을 바탕으로 국가를 구성했기 때문이에요. 반성경적이면 망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못 사는 나라들 다 카운트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못 사는 나라들은 성경을 안 믿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 잘 살고 부자가 됩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성공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구독자분이 하나 질문하신 건데, 제가 맨날 한국 뉴스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국 뉴스 유교적이고 한국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좌파 진보기 때문에 그걸로 테크뉴스 보다간 망한다. 미국에서 좋은 연구 선택 못한다. 제가 아주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구독자분이 이제 영어로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댓글을 주셨는데, 하고 많은 영어 신문사 중에 하필 이분이 또 아일랜드 영어 신문사의 테크뉴스를 보고, 이 아일랜드 영어 신문사의 테크뉴스가 말하는 일본의 상원 양자 컴퓨터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걸 말하기 전에 님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신문 기사가 어떻게 님의 눈에 띄었는지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님을 추적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님에게는 강력한 좌파 진보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님이 검색에 항상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제 별명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말하냐면 검색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검색의 왕. 그래서 뭔가 자기는 며칠간 검색을 해도 못 찾겠는데 제가 검색을 하면은 단 몇 초 만에 찾아버려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똑같은 검색 엔진에서 그렇게 대단한 걸 얻냐 하는데,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평소에 성경 관련 검색을 많이 해보기 때문이에요. 뭐 요한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있지, 그런 검색을 많이 해보고, 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전통 신학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많이 검색해 보거든요. 인공지능이 저를 보수 우파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보수 우파적인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자, 봐봐요. 님은 똑같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똑같은 검색 엔진으로 검색했는데 님한테는 하필 영어로 검색해도 아일랜드 테크뉴스만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님이 좌파적인 기사, 좌파적인 미디어를 진짜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항상 좌파 비판하니까 저한테 이제 좌파인 거 티를 안 내시는 거잖아요. 저한테 뭔가 정보를 얻으시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님이 딱 이런 테크뉴스 기사를 봤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 이분 좌파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일랜드는요, 영국 안에서도 굉장히 좌파, 극좌파로 유명한 그런 나라고, 그 영국 안에서도 아일랜드 미디어는 굉장히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아일랜드가 그 대영 제국의 한 국가였다가 최근에 독립을 했어요. 왜 독립을 했냐면 영국은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 사상입니다. 근데 심각한 좌파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자, 한국으로 비교하면 이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그런 보수 우파적인 그런 미국식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잖아요. 근데 전라도 지역에 투표한 거 보시면 거의 99%가 좌파에 투표를 합니다. 그 얘기는 전라도 지역은 이 한국의 전체 문화랑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력한 좌파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아일랜드가 딱 이래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영국의 전라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 전라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일랜드가 아예 독립을 해버린 거죠. 영국이랑 우리는 이제 사상이 섞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제발 그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전라도 지역이 지금 굉장히 좌파잖아요. 뭐 투표하면 99% 좌파에 찍잖아요. 이러다가는 전라도 독립한다는 말 나오겠네요. 뭐 하여튼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아일랜드의 건국 독립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굉장히 좌파적인 그런 컬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일랜드가 왜 좌파가 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성경책, 킹제임스 성경책을 하나 구하셔가지고 거기 서론에 킹제임스 성경의 출판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국왕의 신하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하면서 그거를 출판사를 편찬한 게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이 번역되었고 제임스 국왕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아일랜드의 통치자로서 이 영국과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편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영미 문화권의 초창기 시작은 영국과 프랑스와 아일랜드 여기를 중심으로 뭉친 개신교인들이 와습 즉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죠. 백인 개신교라는 세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낸 주축이 이제 영국이었고 이제 킹 제임스 성경책의 편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은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원문에 얘기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이 이거를 자꾸 고쳐버려요. 막 없는 글귀 막 집어넣고 없는 챕터 막 집어넣고 교황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막 해버려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책을 구하시고 킹제임스 성경책을 구하셔서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책에 없는 내용이 뭐 카톨릭 성경에 있고 뭐 어떤 건 삭제돼 있고 심지어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이거든요. 근데 카톨릭 성경은 구약 성경이 7권이 추가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냐? 구약 성경은 유대교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정통 유대교인들이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 성경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좌파 진보적으로 자꾸 이상한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좌파인 거예요. 아시겠죠? 카톨릭은 좌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우파고 아시겠죠? 근데 아일랜드가 카톨릭에 빠져가지고 좌파가 된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카톨릭에 빠져서 좌파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아일랜드와 프랑스가 좌파가 되는지 보면 민족주의 때문에 그래요. 민족주의. 그래서 민족주의가 그래서 나쁜 거고 민족주의가 좌파인 거예요. 성경은 민족주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간이 자꾸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고 인간이 막 자기 민족 막 이런 거 강조하면서 뭉치면은 악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자꾸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좌파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좌파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를 옹호해주는 세력이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톨릭은 선교를 할 때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줘요. 그래서 카톨릭이 조선에 선교 왔을 때 조선인들이 유교로 제사 지내는 걸 존중해줬습니다. 지금도 카톨릭 다니시는 분들은 뭐 명절에 그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에 대해서 카톨릭에서 크게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얘기하죠. 성경이 클리어하게 우상숭배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개신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개신교가 그래서 우파인 거예요. 성경적이면 우파,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보수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는 공자님한테 절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확히 공자님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조상신들에게 절하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성경에서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카톨릭이 조상신에게 절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뭐 위령제 지내고, 그러니까 카톨릭이 좌파하고 카톨릭이 진보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이 좌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님이 평소에 보는 미디어가 좌성향입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님이 영어로 아무리 검색해도 좌파적인 미디어가 님에게 1순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제가 친한 친구 중에 전라도가 고향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너무 성공하고 싶고 그런 열망이 강한 친구가 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미안한데 네가 전라도 출신이어가지고, 난 전라도 사람들 미워하는 거 아니야. 다 같은 한국 사람이고 정말 사랑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전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왼쪽 좌파가 의롭다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가 그런 미디어를 너무 많이 봐서 네가 검색하는 인공지능이나 서치 엔진에 항상 좌파만 나오기 때문에 네가 미국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처방전을 내려줬습니다. 뭐냐면 그 킹제임스 영문 성경 그 홈페이지를 알려주고 거기에 자주 들어가고 거기에 나오는 궁금한 것들을 자꾸 서치 엔진에 검색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좌파 검색을 잘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나 다 포맷해버리고 새 컴퓨터를 하나 사든지 컴퓨터 다 포맷해버리고 다시 시작하든지 해가지고 그 컴퓨터에서는 성경을 많이 검색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거야. 이 사람 보수구나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그렇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주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그때부터 얻는 거죠. 아시겠죠? 좌파는 거짓말이에요. 좌파는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를 깨달으시면은 이 세상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좌파는 거짓말입니다. 자, 진보는 거짓말입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정치 뭐 복잡하게 뭐 맨날 무슨 당이 뭘 했고 무슨 당이 뭘 했고 알 필요 없어요. 좌파는 거짓말이다. 우파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다. 아마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우파는 완벽하게 선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내가 우성향을 가지고 우파적으로 보수적으로 산다 해도 인간은 죄인이라서 우파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좌파는 부정적인 감정, 거짓말을 바탕으로 이론을 만들어내고, 우파 보수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바탕으로 뭔가 사회의 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파는 굉장히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파 사람들을 속이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우파에는 개신교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파 정치 세력이 우파를 속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파 속이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거짓말 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뭘 보여줘요. 그래서 우파 정책을 했을 때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거, 뭔가 그런 팩트를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파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거의 성공해요. 근데 반면에 좌파는 이런 우파의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는 세력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파는 다 잘났고 다 부자고 성경도 되게 잘 알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는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거짓말, 누구 욕하고 헐뜯고, 그게 좌파의 원리이기 때문에 좌파에 빠지면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뭔가 좌파의 원리대로 하면 폭삭 망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아일랜드 영어 신문사 테크뉴스를 본 거는 일본의 상온 양자 컴퓨팅 기술인데 이게 주류가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 하면 세계 1등, 세계를 리드하는 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그 저온 테크놀로지 크리오제닉 퀀텀 컴퓨터가 이게 퀀텀 컴퓨터 표준이고 이거는 미국이 전 세계 1등이고 미국이 이미 다 꽉 잡아놨고 꽉 잡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스라엘에다가 세팅을 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하는 거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세계 1등이에요. 그 외에 나오는 각종 뭐 상온 양자 컴퓨팅 즉 크리오제닉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거는 다 그냥 미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미국의 어떤 지배를 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막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좌파적인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아닌 양자 컴퓨터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한테 이게 검색된 거는 님에게 좌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